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의 마지막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방선거의 관심도와 투표율이 다른 선거보다 낮은 편인데 이번 지방선거 한 표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김해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경쟁지로 손꼽히는 양산의 시장과 시의원 선거를 분석했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났던 4년 전과 같은 후보가 나섰지만 소속이 뒤바뀐 함양군수 선거 점검했습니다. MBC 경남 초청 창원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어제 저녁 열렸습니다. 허성무 후보와 홍남표 후보는 마산해양 신도시 해법과 창원 단독주택지 규제 해제를 놓고 공방을 펼쳤습니다. 대선 이후 약 2달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대선과 사뭇 다르게 유권자들의 관심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지방선거 투표율을 보면 다른 선거보다 낮은데요. 지방선거에서 한 표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이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의 한 아파트 단지 우편함. 후보들 공약 등이 담긴 선거 공보물이 발송 닷새가 지났는데도 그대로 꽂혀 있습니다. 다른 단지도 절반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27일부터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지만 얼마나 무관심한지 알 수 있습니다. MBC 경남이 지난 21일과 22일 실시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도 20, 30대의 응답이 현저히 낮아 충족 요건 부족으로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투표권의 가치는 생각보다 큽니다. 전국 자치단체의 4년간 예산은 1,240조. 이번 선거의 유권자 4,400만 명으로 나누면 한 표의 가치는 2,818만 원이나 됩니다. 웬만한 승용차 한 대 값입니다. 선거 비용으로만 봐도 큽니다. 투표용지 3억 장, 투표소 18,000곳, 약 30만 명의 관리 인원 등 선거에 드는 비용만 1조 1,000억 원가량으로 양산시의 한 해 예산과 맞먹습니다. MBC 경남이 경남 선관위에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지난 7회 지방선거에 들어간 경남의 선거 관리 비용에 선거 후 후보자들에게 보전해준 선거 비용까지 합하면 모두 800억 7천만 원이 됩니다. 내 삶과 우리의 지역에 누가 꼭 필요한지를 각 가정으로 배송된 선거 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꼭 행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투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좋은 후보를 선택해야 자치분권이 더욱더 강화되고 소멸하는 지역을 되살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3월 대선 때 76.4%까지는 아니더라도 2018년 지방선거 때 기록한 경남의 투표율 65%를 넘길지도 현재로선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305곳에서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코로나19 확진자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내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이나 포털 사이트에서 사전투표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격전지나 관심이 집중된 선거구를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 이 선거구 주목 순서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뒤 귀향한 양산은 김해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경쟁지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양산시장과 양산시의원 선거를 문철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 7번의 시장 선거에서 보수 성향의 후보가 6번 당선된 양산은 4년 전 민주당 후보가 처음으로 승리하면서 김해와 함께 경남의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귀향을 계기로 승리를 이어가겠다는 태세지만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11.3%포인트 차로 이기면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양산시장 선거는 여야를 바꿔 네 번째 대결을 펼치는 거대 양당 후보에 무소속 후보가 도전장을 내면서 3파전 양상입니다. 시민의 일상이 편안한 그런 것을 알뜰히 살피는 자상한 시장으로 꼭 자리매김하고 싶습니다. 시민의 의식들도 지금 많이 분열돼 가지고 있죠. 그래서 1차적으로 시민 통합을 시키는 것부터 우선적인 깨끗하고 청렴한 시장이 되어가지고 이 시정을 펼치면서 모든 뭘
시민들과 같이 하면서 우리 양산시의 참모습을 4년 전 민주당이 17개 의석 중 9석을 차지하며 처음으로 다수당이 됐던 양산시 의원 선거엔 특히 젊은 정치인들이 대거 나섰습니다. 만 29살의 정치 신인인 민주당 이묘배 후보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양산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부산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양산 내에서 조금 해소할 수 있으면 우리 양산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고. 만 22살 도내 최연소 후보인 국민의힘 정성훈 후보는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청년 정치인이 있었는가? 전국적으로도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청년 문제를 잘 아는 사람이 전문가로서 의회에 투입되어 그들을 위해 일을 하는 게 한두 석 차이로 양산시의회 다수당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남은 일주일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함양군수 선거 국민의힘 서춘수 후보와 무소속 진병영 후보의 2파전으로 치러집니다. 두 후보는 지난 선거에도 대결해 400여 표의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는데 이번엔 정반대 소속으로 맞붙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서춘수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56.9%를 득표해 공천을 받았습니다. 서 후보는 지난 4년 동안 군수직을 무리 없이 소화했고 함양 발전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정책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며 당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함양도 그렇게 된다면은 정부 여당과 같이 쭉 한 라인이 되기 때문에 함양 발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좋은 황금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천 심사 컷오프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진병영 후보는 젊음을 무기로 위기의 함양을 바꾸겠다고 출마 포부를 밝혔습니다. 진 후보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공천에서 배제된 지방의원 후보들이 함께 무소속 연대를 결성해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소신이 있는 사람들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따르고 입맞춘 사람들만 공천한 그 결과를 국민들이 심판하리라 봅니다. 두 후보는 4년 전 군수 선거에서는 정반대 입장에서 맞붙은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서 후보가 무소속, 진 후보가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해 불과 429표 차로 서 후보가 이겼습니다. 함양 지역은 지난 2018년 군수 선거 때 3위를 차지한 서필상 민주당 후보가 21.9%를 득표했고 지난 3월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32%를 얻었습니다. 쉽게 승패를 점칠 수 없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표심이 당락의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상호 고발전을 이어가며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는 창원시장 후보들의 TV토론회가 어제 MBC 경남에서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승무 후보와 국민의힘 홍남표 후보는 마산해양 신도시 해법과 공약 베끼기 표절 시비를 두고 70분간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장의 수성이냐, 국민의힘 후보의 탈환이냐를 놓고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창원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표류하고 있는 마산 해양 신도시 정상화 방안을 놓고 날선 책임 공방이 먼저 시작됐습니다. 4년이란 세월이 지금 허비된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사업이 앞으로 이자도 많이 늘어나고 편익이 또 빨리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상남도 행정심판에서 창원시가 옳았다. 그다음에 그분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지방법원, 고등법원 다 창원시가 옳다. 공약 검증에서 허성무 후보는 홍남표 후보의 공약서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점을 파고들며 자신의 공약을 베끼고 있다고 지적하자 자기의 공약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겠다.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조달하겠다 하는 이런 공약서를 제출하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것인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홍남표 후보는 허성무 후보가 마산 서항지구와 진해 신항을 유치했다고 말하는 건 표절을 넘어 범죄 행위라고 반격했습니다. 마산 서항지구 수변공원을 본인이 했다. 이건 본인이 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해수부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엊그제 또 토론할 때 보면 진해 신항을 유치했다.
마지막 순서인 자질 검증에서 허 후보는 홍 후보가 혁신 원전 전문가라고 홍보하는데 과기부 여러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만 갖고 어떻게 전문가라고 할 수 있냐며 따졌습니다. 홍 후보는 허 후보의 시장 재임 시절 추진했던 SBRT와 탄소 중립 마을 만들기 사업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이고 부채도 2천억 원이나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오늘 맑은 날씨 속 햇볕이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오르면서 어제보다 덥겠는데요. 낮과 밤의 일교차도 15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낮 기온은 30도, 진주 29도 안팎을 보이며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때이른 폭염이 절정에 달합니다. 내일 경남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 내외를 보이면서 예년보다 4에서 7도가량 높겠고요. 이 더위는 모레 평년 기온이 회복되면서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면서 밤부터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하늘 표정 맑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오존 농도 나쁨 수준, 자외선 지수는 매우 나쁨 수준 나타내면서 낮 동안 바깥 활동은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도시변 함안 12도, 창원은 16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함안 30도, 밀양과 양산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10도, 진주 11도 내외로 선선합니다. 낮에는 진주 29도, 합천 30도, 사천은 31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2.5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일교차 크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모레 밤부터 비가 내린 뒤에는 기온이 잠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공연과 전시 등 도내 문화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문화가 산책 부정석 기자입니다. 3.15 위거 62주년 연극 공연인 너의 역사가 다음 달 3일과 4일 이틀 동안 3.15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너의 역사는 3.15 위거 12인의 열사 중 오성원과 김주열 열사의 일기를 토대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서사극 형식의 작품입니다. 크로키키 브라더스의 드로잉 서커스 위드 팝이 내일 함양 상림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화려한 퍼포먼스로 재탄생된 크로키키 브라더스의 드로잉과 파페라 아티스트 아리언의 감성적인 음악이 만나 관객들에게 힐링과 감동의 시간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거창 문화센터 재개관 기념 중견 원로작가 20인의 특별 초대전이 다음 달 18일까지 거창 문화재단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특별 초대전엔 거창 출신 이상남 화백 등 한국을 대표하는 중견 원로작가 20인의 다채로운 색감이 담긴 작품 40여 점이 전시됩니다. 전국 최초의 힙합 종합 축제인 2022 양산 월드 힙합 어벤져스 힙합 경영대회가 오늘부터 29일까지 양산 황산공원 특설 무대에서 열립니다. 특히 내일 4개 부분에 걸쳐 16강 경연과 함께 양산 힙합송인 양산 바이브 음원가 무대도 공개되며 모레엔 2024 파리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선정된 브레이크 댄스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다음은 투데이 경남입니다. 창원 다호리 고분군 종합학술대회가 오늘 오후 1시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열립니다. 거창문화센터 재개관 기념 피아노 콘서트 유키구라모토 피아노 콘서트가 오늘 오후 7시 30분 거창문화센터에서 펼쳐집니다. 제36회 진주시 공예품대전 전시회가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진주 경남문화예술회관에 마련됩니다. 2022 경남 평화통일교육포럼이 오늘 오후 4시 경남연구원 남명실에서 진행됩니다. 청년마음 단디 온라인 토크 콘서트가 오늘 오후 4시 경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주관으로 펼쳐집니다. 진주시가 대기업 창업주를 여럿 배출한 지수면 승산마을에 지은 숙박시설 지수남명 진취가와 승선의 부자 한옥을 다음 달부터 운영합니다. 진주시는 최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숙박시설 위탁 운영자를
주식회사 남강호텔로 선정했으며 숙박 예약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리산 국제환경예술제 봄 시즌이 오늘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하동군 정량면 지리산 아트팜에서 열립니다. 환경예술제 봄 시즌은 국내 작가 5명과 남미 작가 11명이 출품한 70점의 현대미술 작품을 전시하며 작품들을 메타 기술로 디지털화해 글로벌 아트의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모아집니다. 산청 한의학박물관이 미래기술로 만나는 한의학을 주제로 증강현실을 적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산청 한의학박물관은 증강현실로 만나는 약전거리와 애니메이션 매핑을 활용한 동의보감 이야기 등 5가지 실감 콘텐츠를 시범 운영한 뒤 보암증을 수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 지역 학교 10곳 가운데 6곳에서 악성 중피종암과 폐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 성면이 검출됐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전국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 공개한 전국학교 성면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남교육청 소속 학교 981곳 중 58.8%의 학교에서 성면이 검출됐습니다. 이 비율은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